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느낌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만 느꼈던 게 아니고 그때 뭐 팬들도 뭐 뒤집어 쓰고 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응원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부상, 투혼, 혹은 혹사. 2002년 누구도 LG의 가을 야구를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한국 시리즈에 그들이 올랐다. 자, 이상훈 선수가 나옵니다. 이상훈. 전쟁과도 같았던 2002년의 그 가을. 결국에 이상훈 선수가 나오도록 한 것은 성공을 했어요. 네. 마운드엔 갈긴 머리에 그가 있었다. 점수차를 석점 차로 줄여놓은 삼성 라이온스의 8회 말 공격. 계속된 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상훈이가 조금 연투도 하고 좀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이제 상훈이한테 야 상훈아 오늘 뭐 상태가 어떠냐, 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선수구나. 나는 투수이고 나는 그냥 던지는 사람이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던지는 거고 임무가 끝나면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지도자는 아마 다들 행복해할 겁니다. 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상훈 선수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선발 투수로는 제1위인 자라고 꼽죠. 왜냐면 투구 내용도 좋을 뿐더러 마운드에 올라가면 씩씩하게 던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투수로서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빛을 보는 거거든요. 뭐 이상훈 같은 선수는 뭐 일절 말을 할 게 없어요. 타자한테 위협적이겠네요? 좀 위협적일 때도 있는데 볼에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뭐 홈런도 덜어 맞을 수 있고 안타도 이제 좀 장타도 많이 맞습니다. 홈런 맞을 때 기분이 씁쓸하겠어요? 이제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제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부시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태평양 돌핀스와 LG 트윈스. 1994년 가을 그곳에도 갈긴 머리에 그가 있었다. 투수 1대0으로 한 점 뒤지고 있는 태평양 6회 초 공격. 2사의 주자 2루입니다. 지금 LG의 투수 코치인 김명성 투수 코치가 지금 이상훈 투수에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기회가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제 4구 쳤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3루 늦었고 1루에 아웃. 투수 땅볼 아웃되는 김경기 3아웃. 태평양의 한국 시리즈 1차전 6회까지 이상훈은 무실점이었다. 1대0으로 한 점 뒤지고 있는 태평양 7회 초 공격으로 접어들겠습니다. 2루에는 김동기가 나가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2루. 타석의 6번 타자 지명타자 하드긴. 네, 6번 타자 하드긴 쳤습니다. 3루간 빠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인. 1대1 동점. 완전한 안타예요.
동점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하동희 선배가 제볼 아주 잘 칩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천적이었죠. 노아웃 주자 2루. 그것도 천적을 상대로 정면 승부라. 그게 바로 이상훈이었을까?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는데 잘 피하질 않아서 어찌 보면 좀 무모하고 바보 같은데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타자들도 볼을 쉽게 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초구 맞겠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동료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까?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지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선수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그 기싸움에서만 안 진다 그러면은 끝까지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거짓말 같은 믿음은 초구 쳤습니다. 깁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됐다. 경기 끝났습니다. LG 김선진. 또 그렇게 이긴 것이 또 어찌 보면은 우리 팀의 색깔이었었어요, 그때는. 맞고 있으면 쳐서 언젠간 이기는 그런 팀. 그랬다. 1994년의 LG는 그런 팀이었다. 제7구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깨끗한 신인왕 유지현, 서영빈 신인 첫 사이클링 히터 서영빈, 9호 신인 첫 20-20 클럽맨 김재현, 신인 3인방에 선발로만 나란히 15승을 넘긴 마운드까지 투타 완벽한 조화로 구름 관중이 들었다. 이 벤치에서 보면은 그 관중석이 막 만화에 나오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야구를 했었었고, 잠실 야구장에서 하면은 뭐 구름 같은 관중들이 와서 정말로 신나는 야구를 할 수 있었고. 이 볼은 쉴 때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이 아니고 이 공 안에 납이 들어있는 건데 쇠. 예, 이 커브 연습도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이제 새로 개발할 구종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만져보고 자꾸 이제 공을 자꾸 가까이 접하다 보면은 이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죠. 투수들마다 이거 다 가지고 다닙니까? 예, 다 갖고 다닙니다. 이거 지방 가서 안 갖고 다니면은 벌금. 벌금 얼마? 가볍게 1,000원. 그 웃음은 한국 시리즈 3차전까지 계속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4차전 마운드에 또 그가 있었다. 김갑중 중견 3배 적시타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볼옵니다. 득점 3대2 한점차. 김갑중 적시타. 타석엔 또 그의 천적 윤덕규. 투수 맞았습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완바운드 타구였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제가 던진 다음에 공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맞고 나서 이상원 투수가 타구에 머리를 강타당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보는 다시 나옵니다. 네. 아마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이상훈 선수의 장점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맞고 나서 위축되면 안 되잖아. 역시 단순해요. 아, 그냥 던지면 되겠구나. 던지다가 머리 맞은 건 처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진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낼 때마다 그래도 고개 흔들지 않고 또 잘 던졌고.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 역전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2 스트라이크 1 볼입니다. 볼 카운트 유리하니까 여기서 조금씩은 피하겠죠. 제가 잘 피하질 않으니까. 잘 피하질 않으니까 뭐. 타자 쪽에서는 가장 집중력이 강할 때란 말이에요. 네. 투수 이상원, 관중들 응원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스윙! 이거를 속고마는 김경기. 일거의 이상훈의 판단은 옳았다. 삼진. 일단 위기 벗어나는 LG 트윈스. 기세가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한 5회까지만 버텨도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던졌어요, 그때. 한 점 차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왔고 마무리는 김용수. 투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1루 던져서 한국 시리즈가 끝납니다. 한국 시리즈 LG 우승 4년 만에 다시 되찾은 우승의 덤덤한 캐스터. 그랬다. 1994년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고 프로 2년차 이상우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쯤은 우승할 거라 생각했다.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그해 서울 시민들에게 건넸던 1994년의 위로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승 없이 자그마치 8년이 흘렀다. 2002년 한국 시리즈 8회 말 스코어는 9대6 주자는 1, 2루 이제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다. 제 4구 넣겠습니다. 4구 쳤습니다. 우측에 떴어요. 너무 높이 떴군요. 높이 떴어요. 우익수 플라이아웃 당하는 진감용. 잘루는 2루와 1루입니다. 이제 9회 마지막 1이닝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로써 이상훈은 11승째를 올려 다승 공동선두에 나섰습니다. 저 그런 거에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던지고 이기면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몫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뭐 기록 같은 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더 강력해진 구위, 더 담대해진 배짱. 프로 3년차 이상우는 다승왕을 넘어 이제껏 누구도 해내지 못한 폼나는 타이틀에 도전했다. 뭘 출장도 안 한다는데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던지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도 던지는 거 못지않게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20승은 뭐 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정치에는 뭐 내 목표가 15승이었는데 그 목표는 이제 달성을 했고 또 이제 팀이 또 상승세에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그 야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갖고 뭐 더 좋은 성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완 투수 중에는 가장 좋은 피칭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6, 7년 이상은 계속 상승세가 그리고 원래 꼭 20승을 거의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거 보면 어때요? 같은 투수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 제가 이상훈 선수만큼 한 20승 할 거예요. 하루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으면 그거를 단 한 개라도 빼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잠을 못 자는 이런 것 때문에 꼭 그거를 해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폴포를 10번 뛴다 그러면은 꼭 10번을 뛰고 꼭. 그리고 웨이트는 뭐 오늘은 상체를 하는데 몇 가지 종목 12개 뭐 3세트 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를 해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놨을 경우에는 끝나고라도 하고 가는 이제 그런 스케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곳곳에 좀 아픈 곳이 있어도 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됐던 거죠. 그렇게 몸을 만든 이상우는 이제껏 깨지지 않는 타이틀 토종 좌완 20승 투수가 됐다. 야생마 대단했죠. 왼손 투수로서 파워 피자였죠. 이상훈이는 그 임팩 있는 야구를 했잖아요. 그때만큼은 어떤 상훈이를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많이 경기를 많이 그르쳤던 것 같아요. 뭐 불패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1995년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상훈이었다. KBO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토종 좌완 20승 투수. 그해 이상훈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쿄돔입니다.
슈퍼게임 한국과 일본의 1차전. 우리 한국의 선발 투수는 이상훈 투수입니다. 일본하고 게임을 하면은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이제 게임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조금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던. 근데 그때는 뭐 이치로, 마스이 뭐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대거 나오면서. 자, 일본의 1995년 일본 최고의 타자 이치로, 과감하게 몸쪽 한국 최고의 투수 이상훈. 제 5구 쳤습니다. 유격 쌍볼 유격 1루에 켜고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승부들. 이치로 잘 처리하는 이종범. 그때는 또 이치로하고 이종범 선수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아웃을 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라이트 플라이 맞아요? 금년 타율이 3할 4푼. 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커요. 우익수 들어갑니다. 우익수 양준혁 그대로 잡았습니다. 2루수 땅볼. 두 번째 3구 쳤습니다. 약간 땅볼. 빨리 해야 돼요. 잡아서 1루에서 홈구 1루에서 좋아요. 됩니다. 타구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말이에요. 선발 투수가 던져야 하는 그런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그냥 꿈같이 지나가 버린 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1차전 게임이. 이상훈의 풍모와 구위는 일본 타자들을 압도했다. 네, 9구 스윙, 네, 6구, 9구 네, 5구 스트라이크 아웃. 6.2이닝 무실점. 4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져가거든요. 네, 아주 오늘 투구 패턴 좋아요. 네. 1995년의 이상훈은 그랬다. 그렇다면 석점 뒤져 있는 삼성 라이온스의 9회 말 공격. 삼진이에요. 스윙 아웃. 변화구에 당했죠. 네. 변화구에 당했어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듬직하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이고요. 그 피칭이요. 멋있어요. 배심 좋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태연하게 아주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거 보면 아주 멋진 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훈 선배를 많이 봤고요. 지금 이제 이상훈 코치님이신데 그런 분의 이제 좀 패기 있고 근성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장에 그때 당시에 오비하고 LG하고 경기를 보러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긴 머리의 여자분이 야구장을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자가 야구를 하지? 이랬었는데 던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약간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너무 멋있다. 네, 이 생각으로 정말 멋있는 팬으로서 한번 남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죠. 락스타 같은 헤어스타일,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이상훈은 야구를 떠나 시대의 파격이었다. 머리를 왜 길렀어요? 제가 맨날 이제 그 질문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마추어 때는 그 학교의 그 제재 때문에 못 길렀고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12 때부터 조금 길렀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르고 보니까 자르지 못하겠어요. 뭐 멋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상훈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고 항상 부러워했죠. 항상 밖에서 만나면 야 나도 머리를 길러보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사군이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한 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기니까 이 친구랑 게임 끝나고 만나기로 하면 항상 제가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늦는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그 머리를 말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항상 저보다 더 걸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기다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의 이미지는 야구 선수들에게도 하나의 로망이었다. 정말 최고였죠. 머리 날리면서 던지는 투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자신감, 어린 선수들한테 그 특유의 다리 짧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항상 추운 날에도 반팔 셔츠 입고 마운드에 뛰어 올라가는 모습. 이상훈 선수가 하는 거를 많이 따라들 했어요. 뭐 하다못해 이제 머리는 길르지 못하니까 투수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벤치에서 이제 마운드까지 이제 뛰어가는 모습.
그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어느 날 내가 마운드를 딱 왔는데 뛰어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고 전력 질주로. 그러니까 미쳤나 봐요, 그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또 뛰어간 거예요. 저도 뛰고는 싶었는데 저는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투수가 보통 마운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뛰지 말라는 그 코치의 주문도 있어요. 뭐 숨찬다 아니면 뭐 빨리 뛰면은 내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여름에 그걸 계속 이제 하다가 2게임인가를 말아먹었어요. 물론 결과가 내가 못 던져서 진 거지만 이거를 보러 오는 그 야구 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러 오는 팬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상대팀이나 상대팀 팬들도 있을 거예요. 상대팀으로서는 좀 무섭다. 왜? 그러니까 제 열정이 있으니까 저렇겠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네. 그 열정은 연도의 앞자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자, 원벌러싱에서 제2구 맞겠습니다. 2구 몸쪽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44km의 직구. 지금 볼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전 아무도 못 치겠어요. 네. 몸쪽에 144km짜리 직구가 바짝 붙어졌는데 네. 정말 최상의 볼이 들어왔어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감탄을 부르는 그의 공은 언제 완성됐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던지는 거하고 점점 이제 프로 연수가 바뀌어가면서 폼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조금 다이나믹해지고 간단해지고 백스윙이 작아지고 그런 폼으로 갔었거든요. 좋죠. 이성은 폼 좋죠. 그 폼 자체가 다이나믹하잖아. 전체를 크게 하지 않고 짧은 동작에 한 번에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아주 짧고 간편한 그런 투구 폼을 이제 가졌는데 그런 투구 폼이 아무래도 타자들에게 좀 위협감을 주거든요. 그 투구 폼이 1996년 그의 짧아진 머리만큼이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제가 원래 이 허리 척추 분리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광 감독님이 병원으로 오셔갖고 상훈아 머리 한번 자르자. 그런 얘기를 팀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간이나 마무리를 가자고. LG 구원투수 이상훈 투수 현재 마무리를 전환 후에 13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2승 4세이브 2.56의 방어율. 마무리로 변신한 이상훈의 구위는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하위권으로 처진 팀 성적은 오르질 않았다. 전반기 딱 끝나자마자 이광 감독님이 이제 경질되시는, 그만두게 되시는. 프로라는 게 팀에서 필요가 없으면은 이제 구단에서 내보내고 잘리고 뭐 트레이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젊은 혈기에 또 그냥 내 나름대로의 순수한 마음에 또 프로야구의 첫 이제 스승이자 감독님이 이제 내침을 당하는 걸 이제 보고 그러니까는 제가 못 참았었나 봐요. 그렇게 썩 후반기 때는 썩 좋지 않았어요. 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좀 여린 부분도 있고 감수성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이상훈하고 내부에서 보는 이상훈하고는 좀 틀린 면은 있죠. 뭐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선수?
거칠은데 정이 많은 선수 뭐. 예. 정말 안 좋게 투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방에 갔더니 돈 10,000원짜리 지어주시면서 가서 맥주 사와 이러시더라고요. 아씨,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킬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기분 안 좋은데 방에 딱 사가지고 맥주를 사가지고 올라갔더니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킬까? 너 욕했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너 오늘 못 던진 거 생각 안 했네? 네. 됐어 그럼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에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죠. 이상훈의 마운드 인생은 1997년 또 한 번 크게 바뀐다. 척추 분리증하고 이제 오른쪽 어깨 탈골. 그래서 제가 그 와인드업을 하다가 와인드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와인드업을 하다가 이제 뒤로 제껴져서 이제 탈골이 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와인드업을 나중에는 없앴죠. 세트 모션을 한다든지 그냥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죠. LG 트윈스의 이상훈 선수가 시즌 최다 세이브 포인트인 45 세이브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던 1997년 9월 바로 그날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팀 승리를 지키는 수호신을 넘어 위기의 순간엔 어김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마운드에 올랐던 그날처럼 말이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2루 주자는 김재걸, 타석에는 브리또. 공 빠졌습니다. 이 폭투성 투수들의 공을 거의 다 막아냅니다. 사실 조그마한 실수가 분위기를 바꾸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에는 몸통을 돌릴 그 정도의 그 힘도 없다는 걸 느낄 정도로 공을 거의 어거지로 던질 때였거든요. 원아웃의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브리또. 2&2에서 높게 들어옵니다. 2-3가 됩니다. 2-3.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이란 뭡니까? 저 빠른 직구입니다. 네. 인코스, 아웃코스 어느 걸 좋아해요? 몸쪽 좀 즐겨 던집니다. 아, 인코스. 몸쪽을 즐기는 여유만만의 이상훈도 상기된 표정에 신인 시절이 있었다. 이상훈 투수가 나옵니다. 네, 신인 투수들끼리 일단 첫해 개막전. 처음부터 될 만한 선수들은 빨리 기용을 해서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선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신인들 괜찮다 싶은 선수들은 바로 섭니다. 그렇게 빨리 찾아온 공식 데뷔전. 프로야구 12년 동안에 가장 많은 계약금을 받고 들어온 선수. 아마추어 시절 때는 14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을 시키는 그런 괴력의 피칭을 보였습니다만 그랬다. 그는 이미 대학 4학년 때부터 소문난 스타였다. 제일 폼나는 기록은 역시 이 기록이었을까. 그 당시 상훈이 형밖에 피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연속 탈삼진을 잡고 막 기사가 났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훈 선수가 프로에 들어오면은 정말 그 프로야구의 한 획을 긋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특히 4학년 때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해서 스카우트의 표적이 됐었죠. 오비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이상훈 선수를 1차 지명하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정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에 가셔서 불공도 드리시고. 이상훈의 영입. 그건 서울 연고지 팀들에게만 뜨거웠던 이슈는 아니었다. 신문사에 그때 가서 앉아 있다가 오비베스 모자를 한번 쓰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LG 트윈스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신속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신문사들도 서로 이제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영입전은 주사위 승부로 결정됐다. 저희가 2번 던질 때까지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비에서 1-1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21대 16으로 저희가 역전을 해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이상훈은 운명의 팀 LG를 만나게 됐다.
그런 공들을 들여서 이제 어쨌든 제가 뽑힌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나 감사함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이억원. 당시 역대 최고액을 받은 신인의 공식 데뷔전. 예, 부담되죠. 네. 몸값도 해야 되고 상황 자체가 개막전에 이상훈 선수의 강점은 빠른 공을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왼손잡이 투수로서는 특이하게 바깥쪽에 가장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제구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 낮았습니다. 조쓰리 143 빠르죠? 빠릅니다. 옥대 신인 이상훈까지 투입된 경기. 유격수 병살타 포스아웃 다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상훈 선행주자 그리고 타자까지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이상훈의 프로 공식 첫 타자 승부는 이렇듯 인상적이었다. 지금 투아웃까지 잡고 있습니다. 몸쪽에 그 빠른 공을 던져서 병살타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다양한 공을 던졌다는 점. 세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왼손잡이 투수가 좋은 투수가 있다면은 말이죠. 지옥에라도 가서 잡아와야 된다는 것이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 철칙에 꼭 맞는 투수였을까? 이상훈은 3년 뒤 폭탄 선언을 하게 된다. 96년도 초에 이상훈 선수가 이제 저와 연봉 협상을 하러 만났을 때 만약에 이번 시즌 끝나고 해외 진출을 허용해 주시면 올해는 제가 연봉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근데 구단으로서 굉장히 그때 쇼킹한 뉴스였죠. 저희 LG 트윈스가 항상 그 1.5군 선수하고 2군 선수들을 시즌이 끝나면은 미국 플로리다에 교육 리그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즌 내내 던지니까. 미국 애들은 그라운드 밖에 있으면은 장난도 잘 치고 뭐 그러는데 그라운드 안에만 들어가면은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요.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메이저리거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나 그놈들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네 눈깔이 더 쌍심지를 키고 하는지 내 눈깔이 더 쌍심지를 키고 하는지 걔네들하고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던 거예요. 이상훈이 사상 최고의 몸값을 받고 보스턴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잘 됐죠. 돈도 꽤 괜찮았었어요. 아마 250만 달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뭐 적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그러면 하겠다. 다른 타 팀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보스턴만 니네만 그동안 한 번도 있지도 않았었던 한국 프로야구에 있는 선수를 니네만 접촉을 해서 데려가느냐. 그러면서 그 포스팅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룰이 생기면서 이상훈은 전 구단 입찰 전에 공개 테스트를 준비해야 했다. 선수가 한창 몸이 좋으려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구단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 그 처음에 약속했던 돈을 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다시 깎은 거죠.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 LG 구단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제안이 왔다. LG 트윈스가 주니찌 구단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주니찌로 일단 유턴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 말만 듣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니찌로 유턴을 하되 2년 뒤에 나를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 대신 한국에서 야구를 할 때는 무조건 LG 트윈스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게 당연했던 거고. 일본으로 간 그는 등에 새겨진 삼손의 모습 그대로였다. 긴 갈길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더 진화된 포효. 일본 마운드에서도 이상훈, 그의 존재, 그의 스타일은 특별했다. 이상훈 선수는 되게 관심이 많았죠. 제가 도쿄에 있었는데 도쿄라는 지역은 거의 요미우리의 그런 홍구장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자들도 이상훈 선수가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요. 되게 보기 안 좋다. 야구 선수가 저러면 되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했어요.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든 유학생을 버티게 해주는 좀 지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훈과 함께 주니치의 한류를 몰고 온 바람의 아들 이종범. 더선, 나고야의 지지 않는 태양, 선동열까지. 한류 삼총사의 피날레였을까? 주니치가 센트럴리그 정상에 오르던 그날, 이상훈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한다. 그게 그날이에요. 우승한 날 이제 뭐 시리즈가 남아 있지만 이 순간이 아니면은 놓치고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자 형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형 내 방으로 좀 와보쇼. 아, 왜 그래? 아니 와봐요. 자기가 원래 꿈이 메이저리그였으니까 그 이제 주니치하고 계약이 된 기간만 끝나면 가겠다고 한 거고, 이제 그게 딱 그 리그에서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자기는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 이제 주니치나 이런 데서 또 자기한테 뭐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아마 본인이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상훈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3명인가 4명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기사 씁시다. 갈기머리의 삼손리 이상훈. 마지막 야구 인생을 메이저리그에 걸겠다던 그의 꿈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할 때 가서 성공을 해라.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상훈 선수가 저한테 한마디가 있어요.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역시 네. 삼진 대단이네. 네. 가서 잘하는 것이 성공인가? 뭐 그때 저는 그때 굉장히 그때 좀 내리에 좀 스쳤어요. 그게 그 얘기가. 아, 이 친구는 역시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2000년 드디어 오랜 꿈이 실현됐다. 한국, 일본을 거쳐 꿈의 무대로 간 최초의 한국인 투수 이상훈.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기록을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고, 그냥 오지 뭘 그렇게 거기까지 가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도전하는 자세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선택한 것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2년 몇 개월을 있으면서 딱 느낀 게 역시 자기 신념을 갖고 해야 하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일 수도 있겠다. 소중한 걸 얻고 다시 LG맨으로 돌아온 2002년의 한국 시리즈 9회 말. 브리또와 LG 투수 이상훈의 대결. 투쓰리. 볼입니다. 지금 봐도 애매해요. 그거를 스트라이크 해도 되고 볼 해도 되는 그 코스인데. 어쩌면 달라질 해석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활동을 놓고 이순철 감독과 갈등을 빚었던 프로야구 LG의 이상훈 투수가 결국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독과 항명파동 속에 SK로 전격 트레이드된 이상훈. 사과로 말문을 연 이상훈은 이순철 감독과 오해를 풀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레이드의 표면적 이유는 기타 파동. 훈련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팀을 떠나게 된 이상훈은 말을 아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SK 부문에 대해서는 내일. 내일 오실 거죠? 그런데 어디서 하죠? 연락 받으실 거예요. 아, 이게 왜 가야 되지? 어쩔 수 없는 건가?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사실은 전 그때 울었죠. 그냥 전 그랬어요. 그 당시 그 감독이 나랑 친해가지고 말 못하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감독 성향이에요. 감독이 눈으로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눈으로 보면은 보는 거지. 그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근데 감독이 팀을 이끌어가는데 너 그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선수한테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센 선수 같으면은, 아니,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는 자기 그 컨셉이고 자기 느낌인데, 왜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든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상훈 선수의 사회는 그라운드였습니다. 보다 넓은 울타리로 이상훈 선수가 마음껏 뛰어놀게 해줬더라면 훨씬 더 본인이 좀 역량도 발휘하고 좀 가능했겠죠. 그런데 당시 이상훈 선수가 뛰던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 야생마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훈 선수를 잘 표현했던 말 같아요. 이런 이적을 그날은 상상조차 했을까. 왼손 투수 대 왼손 타자의 대결이지만 자, 이상훈과 이승엽의 대결. 초구 스트라이크. 145km의 직구였습니다. 원사이클 오버이 됐습니다. 참 정말 이 마지막까지 승부를 모르겠네요. 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로 프로야구 선수인 상태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는 18.43m의 공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열정을 내가 클 수 있게끔 도와줬었던 한국에서 다시 표현을 해야겠다. 이 말은 이상훈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팬들에게 전한 말이기도 하다. 항상 18.44라는 거를 글러브에다 새겨놓고 그런 야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을 접고 LG맨으로 돌아왔던 2002년. 이상훈 투수가 나옵니다. 이상훈이 나옵니다. 5년 만에 나옵니다. 5년. 자, 이상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투수. 네. 1루 쪽 1루수 잡아서 베이스 커버 아웃. 네. 열심히 하죠. 네, 힘찬 모습이에요. 복귀를 해서 첫날 첫 등판 타자가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구를 쳐서 1루 땅볼 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베이스 커버를 굉장히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운드에서 또 이런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카리스마,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선수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상훈 코치님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는 조금 지났을 때 느꼈던 볼 감각도 굉장히, 볼이 치고 들어오는 느낌도 굉장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눅 들었죠. 네. 그럼 뭐 마운드에서 뿜어내는 기가 상당했고요.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좀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네. 볼끝이 좋아집니다. 트웬투에서 변하고 스트라이크 삼진. 5년 만에 직접 보는 이상훈의 호투. 이에 열광한 건 팬들만이 아니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정말 몸에서 닭살이 돋았어요.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이렇게 쫙 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다시 야구할 수 있구나. 일단 이상훈 선수가 그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우리 팀 전체에 어떤 힘을 좀 북돋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투수들의 어떤 든든한 힘이 되었던 거, 이상훈 선수가 복귀하면서 그 당시 LG가 힘을 얻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의 한국 시리즈. 제2구 쳤습니다. 김익구가 나왔어요. 넘어갔습니다.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3런 동점.
3런 홈런 친 이승엽. 프로야구 SK의 이상훈이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한테 못 던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생각한 게 이게 무슨 프로야구 선수냐. 내가 이게 무슨 프로야구 선수냐. 어떠한 상황에서 던져야 되는 게 프로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선수 자격 없다 이제는 너는. 그래서 더 그만둘 수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LG에서 은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더 빨리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공 하나 던지지 않아도 유니폼만 입고 있어도 보장됐던 그의 연봉 6억 원. 하지만 이상훈은 미련 없이 은퇴를 택했다. 의외였어요.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항상 저희하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야구 은퇴가 어딨냐. 쉽게 얘기하면 짤 때까지 야구를 해야지. 그렇게 마운드에 계속 서 있어야지. 130km가 나와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그래 이상훈 선배답다. 이상훈다운 결정이다. 이상훈 선배랑 같이 훈련을 했던, 야구를 했던 선후배들은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이상훈이다. 라는. 제가 뭐 큰 고민 없이 자기가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단번에 이제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딱 선수 때 그 모습 아니겠어요? 이상훈에게 야구가 도전이었다면 음악은 안식처였을까? 은퇴 뒤 야구계를 떠나 살았던 야생마는 돌고 돌고 또 돌아 다시 야구공을 손에 쥐었다. 운명과도 같은 그 팀의 그 유니폼을 입고서 말이다. 부상, 투혼. 2002년 누구도 LG의 가을 야구를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한국 시리즈에 그들이 올랐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왔고. 이상훈 투수를 내릴까요? 자, 왜냐면 내릴 것 같은데요. 다 지쳐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6차전 경기를 던지고 저는 사실 뒤에서 탈진을 해서 쓰러졌거든요. 와 소리가 나가지고 끝났겠구나 하고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모든 게 다 엎어졌더라고요. 점수는 9대9 동점. 타석의 마혜영, 타격 감각 좋은 마혜영. 원앤원에서 쳤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간절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다른 선배님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테이핑을 다 감고 계셨어요. 무릎, 발목, 팔꿈치, 어깨, 허리.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두 글자로 하면 투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스포츠 세계에서는 패자가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졌기 때문에 이긴 팀한테도 정말로 큰 그런 감동이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이제 힘겨운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진 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LG의 시계는 이 순간 멎었다. 사람이 애인을 만나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하고 좋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옛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비유하자면 아직 LG 트윈스 팬들은 또 좋은 사랑을 못 만나. 근데 옛날에 했던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를 그리워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옛사랑은 추억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느낌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만 느꼈던 게 아니고 그때 뭐 팬들도 뭐 뒤집어 쓰고 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응원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부상, 투혼, 혹은 혹사. 2002년 누구도 LG의 가을 야구를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한국 시리즈에 그들이 올랐다. 자, 이상훈 선수가 나옵니다. 이상훈. 전쟁과도 같았던 2002년의 그 가을. 결국에 이상훈 선수가 나오도록 한 것은 성공을 했어요. 네.
마운드엔 갈긴 머리에 그가 있었다. 점수차를 석점 차로 줄여놓은 삼성 라이온스의 8회 말 공격. 계속된 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상훈이가 조금 연투도 하고 좀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이제 상훈이한테 야 상훈아 오늘 뭐 상태가 어떠냐, 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선수구나. 나는 투수이고 나는 그냥 던지는 사람이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던지는 거고 임무가 끝나면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지도자는 아마 다들 행복해할 겁니다. 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상훈 선수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선발 투수로는 제1위인 줄 알고 꼽죠. 왜냐면 투구 내용도 좋을 뿐더러 마운드에 올라가면 씩씩하게 던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투수로서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빛을 보는 거거든요. 뭐 이상훈 같은 선수는 뭐 일절 말을 할 게 없어요. 타자한테 위협적이겠네요? 좀 위협적일 때도 있는데 볼에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뭐 홈런도 덜어 맞을 수 있고 안타도 이제 좀 장타도 많이 맞습니다. 홈런 맞을 때 기분이 씁쓸하겠어요? 이제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제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부시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태평양 돌핀스와 LG 트윈스. 1994년 가을 그곳에도 갈긴 머리에 그가 있었다. 투수 1대0으로 한 점 뒤지고 있는 태평양 6회 초 공격. 2사의 주자 2루입니다. 지금 LG의 투수 코치인 김명성 투수 코치가 지금 이상훈 투수에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기회가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제 4구 쳤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3루 늦었고 1루에 아웃. 투수 땅볼 아웃되는 김경기 3아웃. 태평양의 한국 시리즈 1차전 6회까지 이상훈은 무실점이었다. 1대0으로 한 점 뒤지고 있는 태평양 7회 초 공격으로 접어들겠습니다. 2루에는 김동기가 나가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2루. 타석의 6번 타자 지명타자 하드긴. 네, 6번 타자 하드긴 쳤습니다. 3루간 빠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인. 1대1 동점. 완전한 안타예요. 동점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하드긴 선배가 제 볼 아주 잘 칩니다. 네, 저하고는 아주 천적이었죠. 노아웃 주자 2루. 그것도 천적을 상대로 정면 승부라. 그게 바로 이상훈이었을까?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는데 잘 피하질 않아서 어찌 보면 좀 무모하고 바보 같은데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타자들도 볼을 쉽게 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초구 맞겠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동료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까?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지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선수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그 기싸움에서만 안 진다 그러면은 끝까지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거짓말 같은 믿음은 초구 쳤습니다. 깁니다. 이렇게 현실이 됐다. 경기 끝났습니다. LG 김선진. 또 그렇게 이긴 것이 또 어찌 보면은 우리 팀의 색깔이었었어요. 그때는 맞고 있으면 쳐서 언젠간 이기는 그런 팀. 그랬다. 1994년의 LG는 그런 팀이었다. 제7구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깨끗한 신인용 유지현, 서영빈 신인 첫 사이클링 히터 서영빈, 9호 신인 첫 20-20 클럽맨 김재현, 신인 3인방에 선발로만 나란히 15승을 넘긴 마운드까지 투타 완벽한 조화로 구름 관중이 들었다.
이 벤치에서 보면은 그 관중석이 막 만화에 나오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야구를 했었었고, 잠실 야구장에서 하면은 뭐 구름 같은 관중들이 와서 정말로 신나는 야구를 할 수 있었고. 이 볼은 쉴 때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이 아니고 이 공 안에 납이 들어있는 건데 쇠. 예, 이 커브 연습도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이제 새로 개발할 구종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만져보고 자꾸 이제 공을 자꾸 가까이 접하다 보면은 이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죠. 투수들마다 이거 다 가지고 다닙니까? 예, 다 갖고 다닙니다. 이거 지방 가서 안 갖고 다니면은 벌금. 벌금 얼마? 가볍게 1,000원. 그 웃음은 한국 시리즈 3차전까지 계속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4차전 마운드에 또 그가 있었다. 김갑중 중견 3배 적시타 2루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볼옵니다. 득점 3대2 한점차. 김갑중 적시타. 타석엔 또 그의 천적 윤덕규. 투수요. 투수 맞았습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완바운드 타고 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제가 던진 다음에 공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맞고 나서 이상원 투수가 타구에 머리를 강타당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보는 다시 나옵니다. 네. 아마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이상훈 선수의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맞고 나서 위축되면 안 되잖아. 역시 단순해요. 아, 그냥 던지면 되겠구나. 던지다가 머리 맞은 건 처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진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낼 때마다 그래도 고개 흔들지 않고 또 잘 던졌고.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 역전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2 스트라이크 1 볼입니다. 볼 카운트 유리하니까 여기서 조금씩은 피하겠죠. 제가 잘 피하질 않으니까. 잘 피하질 않으니까 뭐. 타자 쪽에서는 가장 집중력이 강할 때란 말이에요. 네. 투수 이상원, 관중들 응원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스윙! 이거를 속고마는 김경기. 일거의 이상훈의 판단은 옳았다. 삼진. 일단 위기 벗어나는 LG 트윈스. 기세가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한 5회까지만 버텨도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던졌어요, 그때. 한 점 차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왔고 마무리는 김용수. 투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1회 던져서 한국 시리즈가 끝납니다. 한국 시리즈 LG 우승 4년 만에 다시 되찾은 우승의 덤덤한 캐스터. 그랬다. 1994년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고, 프로 2년차 이상훈은 앞으로 2년에 한 번쯤은 우승할 거라 생각했다.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그해 서울 시민들에게 건넸던 1994년의 위로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승 없이 자그마치 8년이 흘렀다. 2002년 한국 시리즈 8회 말, 스코어는 9대6, 주자는 1, 2루. 이제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다. 제 4구 넣겠습니다. 4구 쳤습니다. 우측에 떴어요. 너무 높이 떴군요. 높이 떴어요. 우익수 플라이아웃 당하는 진감용. 잘루는 2루와 1루입니다. 이제 9회 마지막 1이닝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로써 이상훈은 11승째를 올려 다승 공동선두에 나섰습니다. 전 그런 거에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던지고 이기면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몫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뭐 기록 같은 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더 강력해진 구위, 더 담대해진 배짱. 프로 3년차 이상훈은 다승왕을 넘어
이제껏 누구도 해내지 못한 폼나는 타이틀에 도전했다. 뭘 출장도 안 한다는데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던지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도 던지는 거 못지않게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20승은 뭐 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정치에는 뭐 내 목표가 15승이었는데 그 목표는 이제 달성을 했고 또 이제 팀이 또 상승세에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그 야수들의 그 많은 도움을 받아갖고 뭐 더 좋은 성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완 투수 중에는 가장 좋은 피칭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6, 7년 이상은 계속 상승세가 그리고 원래 꼭 20승을 거의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거 보면 어때요? 같은 투수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 제가 이상훈 선수만큼 한 20승 할 거예요. 하루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으면 그거를 단 한 개라도 빼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잠을 못 자는 이런 것 때문에 꼭 그거를 해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폴포를 10번 뛴다 그러면은 꼭 10번을 뛰고, 꼭. 그리고 웨이트는 뭐 오늘은 상체를 하는데 몇 가지 종목 12개 뭐 3세트 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를 해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놨을 경우에는 끝나고라도 하고 가는 이제 그런 스케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곳곳에 좀 아픈 곳이 있어도 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됐던 거죠. 그렇게 몸을 만든 이상훈은 이제껏 깨지지 않는 타이틀 토종 좌완 20승 투수가 됐다. 야생마 대단했죠. 왼손 투수로서 파워 피자였죠. 이상훈이는 그 임팩 있는 야구를 했잖아요. 그때만큼은 어떤 상훈이를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제가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많이 경기를 많이 그르쳤던 것 같아요. 뭐 불패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1995년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상훈이었다. KBO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토종 좌완 20승 투수. 그해 이상훈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쿄돔입니다. 슈퍼게임 한국과 일본의 1차전. 우리 한국의 선발 투수는 이상훈 투수입니다. 일본하고 게임을 하면은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이제 게임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조금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던. 근데 그때는 뭐 이치로, 마스이 뭐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대거 나오면서 1995년 일본 최고의 타자 이치로, 한국 최고의 투수 이상훈. 제 5구 쳤습니다. 유격 쌍볼 유격.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승부들. 그때는 또 이치로하고 이종범 선수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아웃을 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라이트 플라이 맞아요? 금년 타율이 3할 4푼. 쳤습니다. 커요. 우익수 들어갑니다. 우익수 양준혁 그대로 잡았습니다. 2루수 땅볼. 두 번째 3구 쳤습니다. 약간 땅볼. 빨리 해야 돼요. 잡아서 1루에서 홈구 1루에서 좋아요. 됩니다. 타구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말이에요. 선발 투수가 던져야 하는 그런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그냥 꿈같이 지나가 버린 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1차전 게임이. 이상훈의 풍모와 구위는 일본 타자들을 압도했다. 네, 9구 스윙, 네, 6구, 9구 네, 5구 스트라이크 아웃. 6.2이닝 무실점. 4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져가거든요. 네, 아주 오늘 투구 패턴 좋아요. 네. 1995년의 이상훈은 그랬다. 그렇다면 석점 뒤져 있는 삼성 라이온스의 9회 말 공격. 삼진이에요. 스윙 아웃. 변화구에 당했죠. 네. 변화구에 당했어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듬직하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이고요. 그 피칭이요. 멋있어요. 배심 좋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태연하게 아주 그 끝까지 그 마무리 짓는 거 보면 아주 멋진 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훈 선배를 많이 봤고요. 지금 이제 이상훈 코치님이신데 그런 분의 이제 좀 패기 있고 근성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장에 그때 당시에 오비하고 LG하고 경기를 보러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긴 머리의 여자분이 야구장을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자가 야구를 하지? 이랬었는데 던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약간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너무 멋있다. 네, 이 생각으로 정말 멋있는 팬으로서 한번 남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죠. 락스타 같은 헤어스타일,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이상훈은 야구를 떠나 시대의 파격이었다. 머리를 왜 길렀어요? 제가 맨날 이제 그 질문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마추어 때는 그 학교의 그 제재 때문에 못 길렀고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12 때부터 조금 길렀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르고 보니까 자르지 못하겠어요. 뭐 멋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상훈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고 항상 부러워했죠. 항상 밖에서 만나면 야 나도 머리를 길러보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사군이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한 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기니까 이 친구랑 게임 끝나고 만나기로 하면 항상 제가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늦는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그 머리를 말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항상 저보다 더 걸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기다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의 이미지는 야구 선수들에게도 하나의 로망이었다. 정말 최고였죠. 머리 날리면서 던지는 투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자신감, 어린 선수들한테 그 특유의 다리 짧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항상 추운 날에도 반팔 셔츠 입고 마운드에 뛰어 올라가는 모습. 이상훈 선수가 하는 거를 많이 따라들 했어요. 뭐 하다못해 이제 머리는 길르지 못하니까 투수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벤치에서 이제 마운드까지 이제 뛰어가는 모습. 그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어느 날 내가 마운드를 딱 왔는데 뛰어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고 전력 질주로. 그러니까 미쳤나 봐요, 그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또 뛰어간 거예요. 저도 뛰고는 싶었는데 저는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투수가 보통 마운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뛰지 말라는 그 코치의 주문도 있어요. 뭐 숨찬다 아니면 뭐 빨리 뛰면은 내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여름에 그걸 계속 이제 하다가 2게임인가를 말아먹었어요. 물론 결과가 내가 못 던져서 진 거지만 이거를 보러 오는 그 야구 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러 오는 팬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상대팀이나 상대팀 팬들도 있을 거예요. 상대팀으로서는 좀 무섭다. 왜? 그러니까 제 열정이 있으니까 저렇겠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네. 그 열정은 연도의 앞자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자, 원벌러싱에서 제2구 맞겠습니다. 2구 몸쪽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44km의 직구. 지금 볼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전 아무도 못 치겠어요. 네. 몸쪽에 144km짜리 직구가 바짝 붙어졌는데 정말 최상의 볼이 들어왔어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감탄을 부르는 그의 공은 언제 완성됐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던지는 거하고 점점 이제 프로 연수가 바뀌어가면서 폼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조금 다이나믹해지고 간단해지고 백스윙이 작아지고 그런 폼으로 갔었거든요. 아, 좋죠. 이성훈 폼 좋죠. 그 폼 자체가 다이나믹하잖아. 전체를 크게 하지 않고 짧은 동작에 한 번에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아주 짧고 간편한 그런 투구 폼을 이제 가졌는데 그런 투구 폼이 아무래도 타자들에게 좀 위협감을 주거든요. 그 투구 폼이 1996년 그의 짧아진 머리만큼이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제가 원래 이 허리 척추 분리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광 감독님이 병원으로 오셔갖고 상훈아 머리 한번 자르자. 그런 얘기를 팀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간이나 마무리를 가자고. LG 구원투수 이상훈 투수 현재 마무리를 전환 후에 13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2승 4세이브 2.56의 방어율. 마무리로 변신한 이상훈의 구위는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하위권으로 처진 팀 성적은 오르질 않았다. 전반기 딱 끝나자마자 이광 감독님이 이제 경질되시는, 그만두게 되시는. 프로라는 게 팀에서 필요가 없으면은 이제 구단에서 내보내고 잘리고 뭐 트레이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젊은 혈기에 또 그냥 내 나름대로의 순수한 마음에 또 프로야구의 첫 이제 스승이자 감독님이 이제 내침을 당하는 걸 이제 보고 그러니까는 제가 못 참았었나 봐요. 그렇게 썩 후반기 때는 썩 좋지 않았어요. 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좀 여린 부분도 있고 감수성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이상훈하고 내부에서 보는 이상훈하고는 좀 틀린 면은 있죠. 뭐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선수. 거칠은데 정이 많은 선수 뭐. 네. 정말 안 좋게 투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방에 갔더니 돈 10,000원짜리 지어주시면서 가서 맥주 사와 이러시더라고요. 아씨,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킬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기분 안 좋은데 방에 딱 사가지고 맥주를 사가지고 올라갔더니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킬까? 너 욕했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너 오늘 못 던진 거 생각 안 했네? 네. 됐어 그럼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에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죠. 이상훈의 마운드 인생은 1997년 또 한 번 크게 바뀐다. 척추 분리증하고 이제 오른쪽 어깨 탈골. 그래서 제가 그 와인드업을 하다가 와인드업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와인드업을 하다가 이제 뒤로 제껴져서 이제 탈골이 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와인드업을 나중에는 없앴죠. 세트 모션을 한다든지 그냥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죠. LG 트윈스의 이상훈 선수가 시즌 최다 세이브 포인트인 45 세이브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던 1997년 9월 바로 그날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팀 승리를 지키는 수호신을 넘어 위기의 순간엔 어김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마운드에 올랐던 그날처럼 말이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2루 주자는 김재걸, 타석에는 브리또. 공 빠졌습니다. 이 폭투성 투수들의 공을 거의 다 막아냅니다. 사실 조그마한 실수가 분위기를 바꾸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에는 몸통을 돌릴 와보쇼. 아, 왜 그래? 아, 이거 와봐요.
자기가 원래 꿈이 메이저리그였으니까 그 이제 주니치하고 계약이 된 기간만 끝나면 가겠다고 한 거고, 이제 그게 딱 그 리그에서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자기는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 이제 주니치나 이런 데서 또 자기한테 뭐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아마 본인이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상훈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3명인가 4명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기사 씁시다. 갈기머리의 삼손리 이상훈. 마지막 야구 인생을 메이저리그에 걸겠다던 그의 꿈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할 때 가서 성공을 해라.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상훈 선수가 저한테 한마디가 있어요.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역시 네. 선진 대단이네. 네. 가서 잘하는 것이 성공인가? 뭐 그때 저는 그때 굉장히 그때 좀 내리에 좀 스쳤어요. 그게 그 얘기가. 아, 이 친구는 역시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2000년 드디어 오랜 꿈이 실현됐다. 한국, 일본을 거쳐 꿈의 무대로 간 최초의 한국인 투수 이상훈.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기록을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고, 그냥 오지 뭘 그렇게 거기까지 가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도전하는 자세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선택한 것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2년 몇 개월을 있으면서 딱 느낀 게, 역시 자기 신념을 갖고 해야 하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일 수도 있겠다. 소중한 걸 얻고 다시 LG맨으로 돌아온 2002년의 한국 시리즈 9회 말. 브리또와 LG 투수 이상훈의 대결. 투쓰리. 볼입니다. 지금 봐도 애매해요. 그거를 스트라이크 해도 되고 볼 해도 되는 그 코스인데. 어쩌면 달라질 해석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활동을 놓고 이순철 감독과 갈등을 빚었던 프로야구 LG의 이상훈 투수가 결국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독과 항명파동 속에 SK로 전격 트레이드된 이상훈. 사과로 말문을 연 이상훈은 이순철 감독과 오해를 풀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레이드의 표면적 이유는 기타 파동. 훈련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팀을 떠나게 된 이상훈은 말을 아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SK 부문에 대해서는 내일. 내일 오실 거죠? 그런데 어디서 하죠? 연락 받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가야 되지? 어쩔 수 없는 건가?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사실은 전 그때 울었죠. 그냥 전 그랬어요. 그 당시 그 감독이 나랑 친해가지고 말 못하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감독 성향이에요. 감독이 눈으로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눈으로 보면은 보는 거지. 그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그때 감독이 팀을 이끌어가는데 너 그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선수한테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센 선수 같으면은, 아니,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는 자기 그 컨셉이고 자기 느낌인데, 왜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든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상훈 선수의 사회는 그라운드였습니다. 보다 넓은 울타리로 이상훈 선수가 마음껏 뛰어놀게 해줬더라면 훨씬 더 본인이 좀 역량도 발휘하고 좀 가능했겠죠. 그런데 당시 이상훈 선수가 뛰던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 야생마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훈 선수를 잘
표현했던 말 같아요. 이런 이적을 그날은 상상조차 했을까. 왼손 투수 대 왼손 타자의 대결이지만 자, 이상훈과 이승엽의 대결. 초구 스트라이크. 145km의 직구였습니다. 원사이클 노볼이 됐습니다. 참 정말 이 마지막까지 승부를 모르겠네요. 네.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로 프로야구 선수인 상태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는 18.43m의 공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열정을 내가 클 수 있게끔 도와줬었던 한국에서 다시 표현을 해야겠다. 이 말은 이상훈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팬들에게 전한 말이기도 하다. 항상 18.44라는 거를 글러브에다 새겨놓고 그런 야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을 접고 LG맨으로 돌아왔던 2002년. 이상훈 투수가 나옵니다. 이상훈이 나옵니다. 5년 만에 나옵니다. 5년. 자, 이상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투수. 네. 1루 쪽 1루수 잡아서 베이스 커버 아웃. 네. 열심히 하죠. 네, 힘찬 모습이에요. 복귀를 해서 첫날 첫 등판 타자가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구를 쳐서 1루 땅볼 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베이스 커버를 굉장히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운드에서 또 이런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카리스마,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선수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상훈 코치님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는 조금 지났을 때 느꼈던 볼 감각도 굉장히, 볼이 치고 들어오는 느낌도 굉장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눅 들었죠. 네. 그럼 뭐 마운드에서 뿜어내는 기가 상당했고요.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좀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네. 볼끝이 좋아집니다. 트웬투에서 변하고 스트라이크 삼진. 5년 만에 직접 보는 이상훈의 호투. 이에 열광한 건 팬들만이 아니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정말 몸에서 닭살이 돋았어요.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이렇게 쫙 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다시 야구할 수 있구나. 일단 이상훈 선수가 그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우리 팀 전체에 어떤 힘을 좀 북돋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투수들의 어떤 든든한 힘이 되었던 거, 이상훈 선수가 복귀하면서 그 당시 LG가 힘을 얻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의 한국 시리즈. 제2구 쳤습니다. 김익구가 나왔어요. 넘어갔습니다.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스리런 동점 홈런 이승엽. 김웅영 감독이 믿는 게 이거예요. 자, 5월 스리런 홈런 친 이승엽. 프로야구 SK의 이상훈이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LG 트윈스 유니폼 입은 선수들한테 못 던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생각한 게 이게 무슨 프로야구 선수냐. 그 정도의 그 힘도 없다는 걸 느낄 정도로 공을 거의 어거지로 던질 때였거든요. 원아웃의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브리또. 2&2에서 높게 들어옵니다. 2-3가 됩니다. 2-3.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이란 뭡니까? 저 빠른 직구입니다. 직구? 네. 인코스, 아웃코스 어느 걸 좋아해요? 몸쪽 좀 즐겨 던집니다. 인코스. 몸쪽을 즐기는 여유만만의 이상훈도 상기된 표정에 신인 시절이 있었다. 이상훈 투수가 나옵니다. 네, 신인 투수들끼리 입단 첫해 개막전. 처음부터 될 만한 선수들은 빨리 기용을 해서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선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신인들 괜찮다 싶은 선수들은 바로 섭니다. 그렇게 빨리 찾아온 공식 데뷔전. 프로야구 12년 동안에 가장 많은 계약금을 받고 들어온 선수. 아마추어 시절 때는 14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을 시키는 그런 괴력의 피칭을 보였습니다만 그랬다. 그는 이미 대학 4학년 때부터 소문난 스타였다. 제일 폼나는 기록은 역시 이 기록이었을까. 그 당시 상훈 형밖에 피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연속 탈삼진을 잡고 막 기사가 났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훈 선수가 프로에 들어오면은 정말 프로야구의 한 획을 긋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특히 4학년 때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해서 스카우트의 표적이 됐었죠. 오비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이상훈 선수를 1차 지명하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정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에 가셔서 불공도 드리시고. 이상훈의 영입. 그건 서울 연고지 팀들에게만 뜨거웠던 이슈는 아니었다. 신문사에 그때 가서 앉아 있다가 OBS 모자를 한번 쓰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LG 트윈스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신속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신문사들도 서로 이제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영입전은 주사위 승부로 결정됐다. 저희가 2번 던질 때까지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비에서 1-1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21대 16으로 저희가 역전을 해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이상훈은 운명의 팀 LG를 만나게 됐다. 그런 공들을 들여서 이제 어쨌든 제가 뽑힌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나 감사함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이혁원. 당시 역대 최고액을 받은 신인의 공식 데뷔전. 부담되죠. 몸값도 해야 되고 상황 자체가 개막전에 이상훈 선수의 강점은 빠른 공을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왼손잡이 투수로서는 특이하게 바깥쪽에 가장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제구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 낮았습니다. 조쓰리 143 빠르죠? 빠릅니다. 억대 신인 이상훈까지 투입된 경기. 유격수 병살타 포스아웃. 다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상훈 선행주자 그리고 타자까지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이상훈의 프로 공식 첫 타자 승부는 이렇듯 인상적이었다. 지금 투아웃까지 잡고 있습니다. 몸쪽에 그 빠른 공을 던져서 병살타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다양한 공을 던졌다는 점. 세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왼손잡이 투수가 좋은 투수가 있다면은 말이죠. 지옥이라도 가서 잡아와야 된다는 것이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 철칙에 꼭 맞는 투수였을까? 이상훈은 3년 뒤 폭탄 선언을 하게 된다. 96년도 초에 이상훈 선수가 이제 저와 연봉 협상을 하러 만났을 때, 만약에 이번 시즌 끝나고 해외 진출을 허용해 주시면 올해는 제가 연봉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근데 구단으로서 굉장히 그때 쇼킹한 뉴스였죠. 저희 LG 트윈스가 항상 그 1.5군 선수하고 2군 선수들을 시즌이 끝나면은 미국 플로리다에 교육 리그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즌 내내 던지니까. 미국 애들은 그라운드 밖에 있으면은 장난도 잘 치고 뭐 그러는데 그라운드 안에만 들어가면은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요.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메이저리거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나 그놈들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네 눈깔이 더 쌍심지를 키고 하는지, 내 눈깔이 더 쌍심지를 키고 하는지, 걔네들하고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던 거예요. 이상훈이 사상 최고의 몸값을 받고 보스턴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잘 됐죠. 돈도 꽤 괜찮았었어요. 아마 250만 달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뭐 적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그러면 하겠다. 다른 타 팀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보스턴만 니네만 그동안 한 번도 있지도 않았었던 한국 프로야구에 있는 선수를 니네만 접촉을 해서 데려가느냐. 그러면서 그 포스팅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룰이 생기면서 이상훈은 전구단 입찰 전에 공개 테스트를 준비해야 했다. 선수가 한창 몸이 좋으려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구단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 그 처음에 약속했던 돈을 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다시 깎은 거죠.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 LG 구단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제안이 왔다. LG 트윈스가 주니찌 구단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주니찌로 일단 유턴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 말만 듣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니찌로 유턴을 하되 2년 뒤에 나를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 대신 한국에서 야구를 할 때는 무조건 LG 트윈스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게 당연했던 거고. 일본으로 간 그는 등에 새겨진 삼손의 모습 그대로였다. 긴 갈길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더 진화된 포효. 일본 마운드에서도 이상훈. 그의 존재, 그의 스타일은 특별했다. 이상훈 선수는 되게 관심이 많았죠. 제가 도쿄에 있었는데 도쿄라는 지역은 거의 요미우리의 그런 홈구장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자들도 이상훈 선수가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요. 되게 보기 안 좋다. 야구 선수가 저러면 되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했어요.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든 유학생을 버티게 해주는 좀 지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훈과 함께 주니치의 한류를 몰고 온 바람의 아들 이종범. 더 선, 나고야의 지지 않는 태양, 선동열까지. 한류 삼총사의 피날레였을까. 주니치가 센트럴리그 정상에 오르던 그날, 이상훈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한다. 그게 그날이에요. 우승한 날 이제 뭐 시리즈가 남아 있지만 이 순간이 아니면은 놓치고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자 형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형, 내 방으로 좀